네, 안녕하세요. 성장은 생구미 송경입니다. 네, 오늘 MF 케어 독서 모임에서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인사이트를 피디님들하고 나눌 텐데요. 앞서서 주은숙 대표님께서 또 이제 인사이트를 마구마구 또 다른 관점으로 풀어주실 텐데, 제가 느끼는 바를 조금 남겨보려고 화면을 켜게 되었습니다. 평균이라는 종말, 사실 이 평균이라는 거를 누가 이렇게 잡아놨을까, 누가 이렇게 평균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진짜 내가 인지력이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걸 요즘에 와서 정말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인지가 안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나이를 먹어온 건데, 사실 살면서 뭐 진짜 그때는 저도 7080 세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공부, 반에서 몇 등, 그 다음에 전교에서 몇 등, 그리고 점수가 몇 점, 그러니까 그런 뭐 만약에 뭐 90점 이상이 돼야,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수우 미양 가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돼야 이제 수고, 80점 이상이 돼야 우고, 70점 이상이 돼야 미, 이렇게 미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때는 점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에 입각한 그렇게 나눈 건데, 사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널뛰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그런 평균 자체가 그나마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반에서 1등부터 꼴등, 그리고 전교에서 1등부터 꼴등, 이게 정말 투명하게 오픈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그 점수 평균으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주눅이 들 수 있고, 원래 그때만 해도 다 모든 그냥 사람 자체를 성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다른 이 아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들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는데, 그것들이 표출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균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이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평균에 못 미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되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최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중간 해도 애매한 거고, 차라리 중간 할 바에 못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이나 못하는 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아이들한테도 인정받는 약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도 이런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프레임에 갇힌 평균이라는 문화가 더 사람의 자존감을 더 하락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야, 중간만 해. 근데 그 중간이라는 게 어떤 걸 중간이라고 하는지 알기는 알면서 그렇게 중간만 해라는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저 역시도 그렇게 언젠가 모르게 정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이 뭔데? 그 중간이라는 게 대체 네가 알고 그렇게 중간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고, 이게, 와, 내가 이렇게 평균이라는 걸 아예 인지를 못했구나.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이제 첫째 아이가 16살인데요. 아마 뭐 저희 때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영아 발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월마다 그 건강검진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심지어 아이들이 몇 개월이고 한 살이고 이때 이런 것들조차도 평균값을 매겨요. 그러니까는 몸무게, 그리고 뭐 키, 뭐 이런 발달,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평균을 매겨요. 평균을 매겨서 상위 몇 프로 이런 거를 매겨요. 이 나이 때는 지금 뭐 키가 이 정도 돼야 되고, 몸무게가 이 정도 돼야 되고, 머리둘레가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저조차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숫자, 그리고 그 평균이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몸무게가 평균에 못 미치네? 아니면 뭐 평균 너무 이상이어가지고 뭐 진짜 상위 뭐 95% 안에 드네? 막 약간 그런 것들? 그러면서 괜히 막 불안감을, 사람을 그러니까 조장을 하는 그런 또 환경이 또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평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평균이라는 걸 잡아놓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것조차 인지가 안 되었고, 그러면서 드는 것이 또 저는 또 그걸 느꼈어요. 주제 파악을 이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인지력조차가 없는데 또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모른다는 점을 대해서 또 인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또 주제 파악까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그 문화, 그 대중들이 하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평균 이상을 해야 내가 대우받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또 내가 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다 이 평균이라는 것에 올가매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장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진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뭐 영재 뭐 이런 건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감별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정말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뭐 키, 성장, 발달, 발육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각 개개인마다 이해력이 되게 빠른 사람도 있고 또 느린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1시간이랑 뭐 50분이면 50분 시간을 주어져 놓고, 이 책에서도 그래요. 그 시간 안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왠지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뭔가가 되게 막 루저의 느낌을 받는 듯한 그런 환경을, 그러니까 만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를 치위생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1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저희 반이 몇 명이었더라?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곧 20살 되는 아이들이었고, 저만 혼자 이제 24살 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가는데 이제 그 치과에도 통계학적으로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이제 다 작성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느리고, 근데 그래도 다 제출을 해가지고 늦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꼴찌로 냈죠. 꼴찌로 작성을 다 하고 그 시간 내에 이제 마지막 진짜 종 치기 직전에 그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냈어요. 답안지를. 근데 통과는 했죠.
근데 그 뭔가 뭐를 그냥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못하면 물론 점수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점수보다 이 사람의 심리, 이 뭔가 이렇게 패배자 같은 느낌? 나는 왜 저런 아이들보다 이거를 더 느리고 이해가 늦고 뭔가가 약간 그러한 느낌들, 이러한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을 치는 것도 어떤 평균, 어떤 그런 것들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작업인 거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때 정말 다른 아이들은 정말 빨리빨리 계산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딱딱딱딱 적어서 딱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뭐 나이도 먹은 상태에서 대학을 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이해력 자체도 좀 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인데 그 5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정말 뭐 누구나 다 동등하게 시간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 압박감이 저 스스로가 어쨌든 다 맞았고 통과는 했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그 불안, 압박 어떤 그런 느낌들은 있었죠. 왜냐면 내가 여기 이 시간 안에 내가 뭐 풀면 그 정말 어떤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이 내 감정이라는 그 후폭풍 아시죠? 그런 것들이 내가 평균을 못 돈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개인마다 이력이 느리고 그런데 일일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개인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환경도 좀 개선이 되면은 좋겠지만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은 내가 뭐 느리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제가 이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속도가 빠른 사람은 속도가 빠른 대로 뭐 평균치를 팍팍 달려 나갈 거고 아니더라도 느리더라도 거기에 맞게 자기 속도에 맞게 꾸준히 그냥 하는 걸로 하더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평균이라는 거에 올가매여 있지 말고 그냥 그게 참 쉽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인지라. 하지만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좀 인지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주제 파악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는 느꼈고 이따가 수업을 저녁에 받고 또 후에는 어떻게 제가 인사이트를 남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업을 받고 나서 또 인사이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